권혁종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말이죠. 뭐 프랭카드 들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어느 단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찾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 우리 박사님에게 출마를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라 그러는 거죠. 하라. 압박을 가는 거죠. 저한테 자꾸만. 직접 출마를 해서 결국에 국가의 미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 좀 해주시기를. 아이고 저 생각하고 다른 게 지금 막 나왔는데 저를 괴롭혀요. 근데 이제 좋은 일이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그 변곡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대개 그냥 경제면 경제로 변곡점인데 이게 이상하게 돼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이게 그 대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그게 중요한 그 지표 같아.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하냐? 대학생들 다 자꾸 자살더라고. 그래서 충남대학교 교수 한 분이 지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자기 그 여학생도 하나 졸업을 했는데 뭐 쫙도 못 듣고 해서 자살하고 그랬는데 뭐 신문도 안 나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시는데 그 학생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고. 어른들도 또 자살하는데 그것도 세계 1위예요. 저기 영종도만 1위가 아니고 자살하는 게 1위예요. 이거 그건 아시잖아요. 그게 2등하고는 또 격차가 심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를 명료하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류 정치 때문입니다 하는 게 75%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이게 정확히 보는 것 같기는 하구나. 이류에서 기업이 초인류까지 왔는데 정치는 사류라고 그래서 그렇게 오구나. 사류가 아니라 어떤 신문을 보니까 G류라고 그랬더라고요. G류. 그래서 F학점 밑에 G인 줄 알고 이거 G 학점을 학생들이 주는가 보다 그랬더니 G가 그 G가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GSGG의 약자더라고요. 그 GSGG 뭐 류로 됐다. GSGG 그래서 이 정도로 거꾸로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희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좀 그야말로 미저러블하다 이거죠. 학생들이 얘기에는 MZ세대가 생각해 보면 더욱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포착돼 갖고 뭐 국민과 함께 뭐 이런 분들 국민 민심 속에서 이런 분들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저를 좀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이제 집에서는 그 압박에 저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대답을 금방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로 팽팽합니다. 근데 딱 한 여동생이 어머니가 늘 그 나라 사랑만 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그 몸을 던지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그러니 뭐 그런 거 사리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다는 걸 리마인드 상기시켜주는 그 고모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안에서 그게 조금 숨통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자살률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0.7이에요. 0.7.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출산 예산이나 뭐 그런 예산들이 40몇 조씩 써요. 그러면 출산한 사람들한테 1억 한 5천씩 줘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조금도 뭐 이놈 나쁜 놈, 저놈 나쁜 놈, 도종놈 무슨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질 않아요. 뭐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뭐 왼쪽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오른쪽에 그럴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앞으로 나가야죠. 지금 굉장히 개선 방안 만드는. 개선 방안이요? 무슨 질문 여기 쪽에 없어요. 자꾸만 그러셔서 괜찮습니까? 저는 그래도 골고루 말씀하시길 바라는데 지금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또 50년을 봐야 되는데 그건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지금 이북 뭐 이런 것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땅을 생각하지 말고 바다까지 하면은 우리가 7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제 22만 평방킬로미터가 아니고 그 국토와 해역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집값 장만이 안 돼가지고 야단이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폴리티컬 이슈란 말이죠. 그래서 그 폴리티컬 이슈에 대해서는 그 확실히 잡아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이 분야에 있고 토지공사를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초대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관 반민이 돼서 그 공익성을 승화하는 역동성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또 주택공사와 붙인 이유는 3차원으로 계획해라. 그리고 국토 전체를 보고 계획해지 서울만 보고 뭐 강남만 보고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 앞으로 그 문제는 집값 장만에 문제가 없는 똑똑한 금수강산해를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있고요. 이런 거를 저는 좀 한 두 개 더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만 뭐 잘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자원도 아무것도 없고 그전 없잖아요. 음식만 하더라도 거의 80%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음식 아닙니까? 포도는 뭐 칠레에서 온다든지 햄 같은 게 뭐 헝가리에서 온다든지 뭐 슬로베니아에서 온다든지 막 이렇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와 관계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지금 유소수도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뭐 지금 에너지 문제도 있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서 식장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땅속에다 묻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스웨덴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니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음식들이 뭐 속으로 들어가는 큰 굴을 파놨더라고요. 그거 들어가 보니까요 막 연기가 막 같이 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스팀이더라고요. 스팀 같은 거예요. 근데 스팀도 아니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거기다 보관을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800만 스웨덴 사람들이 1년 내내 먹고도 남을 막는 그 양을 집어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채소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석탄도 갖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웨덴이 800년 동안 전쟁이 없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그런 걸 준비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에너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그 곡간을 좀 알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부채 비율이 좀 낮은 편이로 OECD에서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 곡간을 막 비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 김동연 같은 친구가 뭐 그런 걸 만들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깨끗한 문직이니까 또 아니까 김동연 같은 사람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발음 세우기라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요걸로 뭐 검찰대 뭐 종수처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범인이냐 저게 범인이냐 누가 들어가냐 마냐 막 보니까 누가 한쪽이 되면은 한쪽 이런 문제들을 보면 나라가 완전히 그 법 속에서 그 법의 그 사슬 속에서 그냥 그런 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가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발음 세우기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급하다. 정의 이런 게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시스템으로 돼야 되는데 애들 그 대학교 가는 문제까지는 그 뭐 돈을 안 내고 다닐수록 할 수 있어요. 그 예산 문제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없고요. 그게 지금 6가지로 보이는데 근데 그거를 6가지를 육각수 구도라고 좀 부릅니다. 깨끗한 육각수 물같이 육각수 구도라고 그러는데 힘을 서로 합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K-폴리티라고 그럽니다. K-폴리틱, 뭐 K-푸드, K-팝, K 지금 패션, K-모로 나와서 전 세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정치만 그러면 안 되니까 G로 가면 또 안 되니까 내년 3월 이후는 확실하게 K-폴리틱, K-정치를 하는 것의 기본 구도 중에 하나가 육각수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거는 오늘 조금 생략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 무대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군의 날개를 피는 아이디어로 해서 활짝 핀 이름이 한 2가지로 지금 돼 있어요. 구군의 날개를 피는 거하고 하객진을 피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알라스카주로 해서 쭉 앵커리지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요. 세종문화기지까지 가는 그런 날개. 또 하나는 지브랄타르로 해서 이렇게 희망봉까지 가는 날개. 또 북극으로 넘어가는 날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말라카 해협으로 해서 스웨즈 운하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저 스톡홀름 같은 데 가면은 북극으로 가면 금방 가. 노르빅이라는 데가 노르웨이에 있는데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코비드 이후에 새로운 정상적인 상호를 하지 않으면 기후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자꾸 기온이 올라가는 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 지금 글라스고에서 회의를 했지만 뭐 중국도 참여를 안 하고 문제가 있는 인도도 참여를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지금 과잉하거든요. 과잉 안 할 수가 없어요. 딴 나라가 1도 올라가면 여기는 대한민국의 여기 DMZ 밑에는 2도가 올라간다고 할 정도거든요. 이게 도시가 열섬이라고 그러는데 전체가 열섬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짜임새 있게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큰 밑그림이 그려지고 6개의 국민들이 원하는 근심 걱정거리를 애기 키우는 거고 집값 장만하는 거, 곡간 알뜰하게 하는 거, 국방을 해야 되는 문제, 발음 세우기 문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을 딱 묶어서 세계 역사와 문화예술과 과학기술과 이런 그 사람과 인권과 환경 이런 문제를 섞어서 방안을 만들어서 몰고 나가는 그런 정권이 되어야,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K 폴리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코비드 이후에 어유 미국도 지금 이스트 마크로시 다인 이러거든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예요. 인류 역사에 크게 획을 긋는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K 폴리틱을 해야죠.